안녕하세요. 저희는 성인 언어장애 전문 플랫폼 리플의 언어치료사 유현지 박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언어병리학 박사를 하고요. 대학과 대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언어병리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언어병리학 학사 및 석사를 졸업하고 1급 언어치료사 자격으로 상급 종합병원에서 근무를 하였고요. 현재는 성인분들을 대상으로 홈치료 5년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현지 선생님, 네.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아마 저희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은 성인 언어 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지금 본인이 겪고 계시는 좀 어려운 증상들이 언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가 하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일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성인 언어 치료라고 하는 조금은 생소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 둘씩 정보를 드림으로 인해서 환자분들과 또 가족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제가 이제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은 처음 이제 저를 만나러 오셔서 언어 치료가 뭔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언어 치료를 받게 되면 옛날처럼 바로 그렇게 말을 하실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만큼 그런 성인 언어장애라 무엇이고 언어 치료는 또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신경 언어장애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성인들이 많이 겪게 되는 언어장애 증상을 주로 우리가 신경언어장애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이런 신경언어장애 증상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말의 문제이고 하나는 언어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이랑 언어가 어떻게 다르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언어 능력에 문제가 생기게 되시면요, 내가 해야 될 말이 잘 생각이 안 난다던가 혹은 다른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기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읽어서 이해하는 것 혹은 써서 표현하는 것도 같이 어려워지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문제들을 저희가 주로 실어증이라고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다면 말의 문제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쉽게 발음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폐를 써서 숨을 내쉬고 그리고 성대를 움직여서 목소리를 만든 다음에 입을 움직여서 발음을 하게 되는데요. 뇌졸중에 걸리신 환자분들 중에서 이런 좋은 기관들을 움직이는데 문제가 생기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저희는 마비 말장애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말 실행증이라고 하는 증상, 내가 말을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프로그래밍 하는데 문제가 생기시는 것까지 우리가 신경 언어장애의 대표적인 증상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을 진짜 만났을 때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언어 치료가 왜 필요하고 언어 치료를 받으면 정말 좋아지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보이는 뇌졸중 환자들 같은 경우에요. 당연히 팔다리에도 문제가 있으실 수 있지만 언어장애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언어장애 문제는요, 상대방과 의사소통하는 것 자체에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은 환자 포함 보호자분들까지도 우리가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 치료를 꼭 받으시라고 권유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언어 치료라고 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냐 했을 때 혈관 문제 같은 경우에 초기 6개월 정도는 자연 회복이라고 해서 환자분 스스로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전문가들에 의해서 적절한 중재가 더해진다면 훨씬 더 그 치료 효과를 가속화시킬 수 있고 또 그 결과도 더 기대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는요?
네, 6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뇌는 완전히 굳어진 게 아니라 여전히 좋아질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도 적절한 언어 치료를 하게 되면은요, 내가 손상된 기능을 다른 위치에서 다시 보완을 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요. 혹은 언어 치료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사용하시던 의사소통 방법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다른 양식을 보여드리고 또 훈련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때에도 언어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언어 치료를 받으면 좋아지실 수 있는데요. 지금 환자분들 어떻게 언어 치료를 받고 계신가요? 이미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도 이 영상을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뇌졸중 발병을 하게 되면은 수술을 받으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입원을 한 상태로 언어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문제는 대학병원에서는 일정한 기간 이후에 반드시 퇴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외래를 통해서 언어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사실 외래를 통한 언어 치료는 일반적으로 대학병원에서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고 혹은 대기를 많이 하셔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는 게 다른 재활병원을 간다던가 혹은 사설치료실을 찾으시는 방법인데요. 재활병원에는 전문 언어치료사들이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또 사설 언어치료실들은 주로 아동을 전문으로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으로 방문해 줄 수 있는 홈티라고 하는 것까지 찾게 되시는데요. 아무래도 홈티로 오는 치료사가 어떤 병원에서 어떤 과목을 전공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환자분들이 다 아시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 이후에도 지속적인 언어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사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언어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네.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그런 반면에 언어 치료를 받으시기 위한 방법들이 조금 다양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언어 치료사로서도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나마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께 필요한 정보들이 조금이라도 전달될 수 있었으면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저희에게 적극적으로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컨텐츠도 꼭 필요한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